그래도 나는 중소코인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다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몰빵하면 안 되지만 이건 더더욱 그래요. 코인은 이게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거기서 이 NFT 토큰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그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뭐 4천만 원 붕괴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또 반등하면서 지금 상당히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넘었다가 4천만 원 밑을 깨기도 하고 그래서 반토막이 났었던 게 다시 지금은 그 6천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이게 다시 회복되면은 여기에 그 학습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앞으로 저렇게 지금과 같이 심하게 떨어졌을 적에는 예전에 동학개미가 들어가서 주식을 샀듯이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변동성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 여지가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거는 사실은 미국의 3대 큰 손이 그 비트코인 시장에 활력을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스케일이 비트코인 그 신탁 매입량을 높였고, 그러니까 사들이고 있고 시장에서. 그 다음에 JP모건이 그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채굴장을 인수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새로운 소식인데, 그 다음에 페이팔이 영국에서 그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의 움직임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대세 상승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재밌는 현상이 가상자산의 시총이 예전 시총이 한 2조 5천억 달러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시총이 거기에 근접하고 있어요. 벌써 2조 3천억, 3,700억인가 이렇게 넘어서 이제 곧 있으면은 저게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예전엔 8천만 원까지 올랐었을 때 저렇게 시총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6천만 원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총이 저렇게 불어났냐라는 걸 분석해 보면 그 비트코인의 그 도미넌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시장 장악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시총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장악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수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알지만 저 오른쪽의 꼬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총은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 점유율이 계속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고점까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일부 코인들은 이미 2배 이상 올라와서 정고점을 치고 올라간 그러한 코인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 에이다나 루나 같은 이런 코인들이 그 하드포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그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저런 코인들의 상승세가 가파롭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유행하고 있는 그 대체 불가한 토큰, NFT 관련 토큰들도 힘을 쓰고, 지금은 뭐 디파이 토큰이라거나 기타 다른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해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저러한 그 메인 코인들이 그 힘을 쓰고 있는 저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상자산은 그 순환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매의 일반적인 패턴을 살펴보면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쭉 치고 오르면 그 다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치고 오릅니다. 옛날에는 비트코인 점유율에 비해서 이더리움 점유율이 굉장히 약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한 40% 정도 될 적에 이미 이더리움은 그 절반인 2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네. 가상자산 시장 전체 점유율을 이 두 개가 한 60%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파생돼서 나온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기능은 같고 수수료가 훨씬 더 싸요. 그런 게 이제 에이다나 폴카닷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쪽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아직 스마트 기능이 없었는데 이번에 스마트 기능을 장착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의 그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테마 코인들, 디파이나 NFT 코인들이 그 다음으로 부지런히 치솟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상위 20개 있는 메인 코인들이 서로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메인 코인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아마 중소 코인들이 아마 뒤를 따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게 다시 반복이 돼서 그 다음에는 쉬고 있던 비트코인이 다시 힘을 내서 앞에서 대장주로서 치고 올라가면 그걸 신호로 또 그 다음 순서로 또 이게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상자산에는 저런 어떤 순환매 특성이 있구나. 이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식하고 똑같네요. 주식에서도 시장에서도 이제 순환매 형태로 하나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냥 돈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르고 이게 A가 올랐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B가 오를 때 A는 다시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코인은 이가 오른다고 얘가 그렇게 심하게 꺾여서 내리지는 않아요. 그냥 쉬고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다른 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쉬고 있을 때 다른 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꺾이면은 대장주가 꺾이면은 코인은 같이 쫙 또 꺾입니다. 그리고 꺾일 때는 이게 역순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떨어지는 속도보다 자코인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강해요. 알트코인을 잡코인이라고 하시는. 아니 알트코인 같은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지금 코인의 종류가 10,000개도 넘어요.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상위 한 30개 정도만 사실은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총 30위 안에. 예. 그러니까 시총 30위를 넘어가면은 그 위험성들이 있어요. 특히 그 이른바 자콘이라 부르는 거는 상장 폐기 가능성도 높아요. 앞으로는 이 시장 관리를 더 당국에서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막 자콘 막 올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내실이 없는 거는 퇴장당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특히 일반 투자자분들은 가능한 상위 30개 안에서 투자 대상을 선별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래도 나는 중소코인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다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몰빵하면 안 되지만 이건 더더욱 그래요. 그렇다면 분산을 한 몇 종목으로 몇 개 코인으로 몇 %?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식으로 한 10개 정도 쭉 가라고 10%씩? 그 중에서 하나만 팍 뛰어도 저거 하니까. 1위에서 10위까지.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인은 이게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수수료가 제일 싸. 그러니까는 기존의 통화 혹은 앞으로 나올 중앙은행 CBDC에 비해서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는 환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가 스테이블 코인은 2%면 되고 CBDC는 한 5% 되고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 하에 기존 통화의 그 송금은 8% 이상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세계에 송금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일부 그 위원들조차 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저렇게 강세로 나가면 굳이 우리가 CBDC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리플 아닌가요? 리플은 사실은 지금 그 세카하고 이제 소송이 걸려 있고 리플이 사실은 그 은행 송금에 그 특화된 거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송이 끝나서 이게 어떤 안정된 단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소송에 이길 승산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100% 이상씩 막 치고 그러거든요. 아니 많이 그러다 소송에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미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존 금융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이미 허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암호화폐하고 연동돼 있긴 하지만은 기존 금융권에서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클 코인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분야를 특별히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보통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게 뭐 오른다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테더도 있고 USDC도 있는데 미국이 앞으로는 그 USDC 쪽을 몰 겁니다. 지금 테더가 사실은 가장 크긴 한데 USDC 쪽으로 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강한 이유는 다른 코인들을 사고 혹은 그 디파이에서 이 패킹할 적에 이 큰 코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한국인이 만든 그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것에 연동된 그 루나라는 코인도 있는데. 그게 저기 아닌가요? 그 쿠팡 저 티몬 창업자가 맞아요. 신영성 씨하고 네. 김동현 씨인가 이 양반들이 만들었는데 그거 사실 우리 모르시는 분 많은데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루나가 많이 그 상승을 하고 생각보다는 그 많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취급하고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이제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요즘 뭐 아까 디파이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요즘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게 NFT의 지금 확산이잖아요. 맞아요. 이 시장 성장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사실은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NFT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실질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액의 그림이나 고가의 아파트 같은 걸 옛날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그걸 수백 수천 개 수만 개로 잘라서 이제 그 부분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도 접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기념이 될 혹은 가치가 있어서 남길 만한 것들은 이제 다 NFT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메타버스의 영역인데, 그 메타버스가 앞으로는 가상 세계이지만 그게 현실 세계 못지않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NFT 토큰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디파이가 작년에는 이 테마의 대세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NFT가 아주 급속하게 이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확신이 들어야 그다음에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이전에 먼저 공부하시라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전에 다른 방송으로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단 이게 이제 거래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거래소에서 이 가상자산, NFT 자산, 이 예술품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이 자산 또 날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 잘했는데. 그러니까 좀 아직 좀 되게 불안한 거 아니냐. 예. 지금 한국에서도 그 거래소가 이제 그 허가제로 변하면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인도 그 상위 30개에 그 좀 집중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거래소도 그 실명제를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탄탄한 거래소를 쓰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데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 거래하는 거래소들, 이곳에서도 NFT 자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NFT만의 순수한 거래소가 따로 이게 이제 출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그 분야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가상화폐 해가지고 그 종류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이게 뭘까?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 좀 벅찬데, 또 뭐 디파이, 그다음에 NFT 이 나오면서 자꾸 공부해야 될 게 많아졌는데, 이게 네.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금 연재 칼럼도 쓰고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화폐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는 이제 지폐가 없어지면서 디지털 화폐 세상이 되고, 디지털 화폐 세상이 되면은 지금의 통화하고는 이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지금 달러의 기축 통화가 나중에는 아무래도 이게 분권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기축 통화의 위상으로서는 이게 점점 축소될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들이 이제 군을 이어서 분권화되고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이 통화를 거래하고 결제하는 시스템도 옛날하고 많이 틀려질 거예요. 우선 옛날에는 우리 무역은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신용장도 개설하고 무역금융도 일으키고 하려면은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직구하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분명히 수입인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듯이 통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 분야를 하려면 나름대로 외환 전문가이거나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 외환거래에 참여하는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사고 팔고 그걸 가지고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는 통화가 공급자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오면서 누구나 그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이 그 분야에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셔야 돼요. 네. 하긴 뭐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기회들이 또 그만큼 많이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거저 생기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게 어쨌든 뭐 어떤 분은 이게 좀 뭐 좀 폄하하는 분들도 있죠. 이 가상화폐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하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큰 현상이니까, 글로벌 현상이니까, 트렌드니까. 네. 한번 공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